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매도죠. 그죠? 그게 이익 실현이든 아니면 손절매든. 그죠? 그 타이밍을 특히 단기적으로 갖고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그죠? 대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 부분에 있어서 그죠? 기다리면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장기적 그죠?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단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걸 왜 단기에 매수를 해서 기다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떤 종목 부분이 사이클이 들어와서 상승을 할 때 어떤 마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매도하는 부분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제가 공개 방송이나 강연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도할 겁니까? 대부분 TV 방송에서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간 종목 부분, 올 종목이 올라가든 시장이 올라가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정말 많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통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를 종용하고, 그죠? 그리고 추가 매수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워런 버핏처럼 계속해서 그 주식이 좋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 근래에도 여러분들께 섹터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섹터 1, 4분기는 실적이 좋겠지만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그죠? 생산에 대한 부담, 그 조업 중단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 흐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단기적인 부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은 거죠. 반대로 나는 물량을 천천히 받아가겠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중장기 부분은 보유 홀딩인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격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시청자 개인 투자가분들 매일 시세를 보시는 분들은 그죠? 가격이 떨어져서 매수했는데 또 내려가 또 내려가 또 내려가 하게 되면 나중에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의 가격에서 내려온 거에 대한 가격이 싸졌다는 맛에 매수를 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 또 떨어졌어? 라고 매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금의 고갈이라든지 주가가 또 더 내려가게 되면 그 회사와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사람의 투자가의 심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식을 웬만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것을 이해할 겁니다. 어떤 전문가가 계속해서 자동차도 좋아요, 조선도 좋아요, 철강도 좋아요, 화학도 좋아요, 반도체도 좋아요, 자율주행도 좋아요, 뭐도 좋아요, 금융주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백화점 되겠죠? 그죠? 한순간에 계좌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종목으로 나열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초대형주보다 이 소재, 부품, 장비, 중소형주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게 되면 더 심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중소형주 시장이 물러서고 초대형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중소형주의 단기 급락,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무수히 많은 계좌의 중소형주 종목을 제대로 차익 실현과 매도를 하지 못하면 대형주가 또 순환 상승하러 들어갈 땐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억, 자산의 1억을 기준으로는 절대 7종목을 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회원님들에게 종목 수에 대한 컨트롤을 엄청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 나타나도 한 종목을 매도하지 않으면 매수 안 합니다. 매수를 할 때는 한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하고 들어간다. 그게 기본 철칙입니다. 왜? 내가 좋은 종목이 나타났을 때 내 계좌에 가장 안 좋은 종목인 그런 종목을 매도하지 않으면 계좌의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개별 기업의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특히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단기라는 게 꼭 당일날 샀다 팔았다를 단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단기 매매는 일봉에서의 추세 흐름이 전개되는 부분, 그 부분을 단기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짜리 하루 이틀 매수해서 매도하는 스윙 매매의 개념일 수도 있고, 또 데이 트레이딩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것이 단기 매매입니다. 중기 매매는 적어도 주봉의 흐름,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매일매일 가격만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죠? 주봉의 차트 움직임, 그것도 봐야죠. 그죠? 조금 과열은 아닌가?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는 건가? 그죠? 또 월봉을 보셔야죠. 그죠? 중장기는 월봉의 흐름, 추세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병행해서 나름대로 어떤 종목은 중장기 월봉 흐름으로 한두 종목 갖고 가고, 그리고 중기 흐름의 주봉 흐름으로 판단돼서 한두 종목, 두세 종목 갖고 가고, 단기적으로 움직여지는 스윙, 데이 트레이딩 흐름으로 한두 종목 갖고 가고, 그렇게 하면 그죠? 그것이 6, 7종목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베팅의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아니면 1000만 원을 가지고 그죠? 30종목을 샀어요. 나눠서 그거 한두 종목 많이 올라갔다고 계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전체적인 내 종목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포커스를 갖고 가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었어도 단기적인 이격에 부담이거나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흐름이 전개가 될 땐 비중에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시장에서 시장이 10% 올라갈 때 30%, 50%, 100%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런 부분을 가져갔을 때 시장이 5%, 10%가 떨어지면 2%, 3%, 5% 이렇게 손실폭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꼭 이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거냐면 이 이야기 사실 연말에 이 부분을 많이 강조드렸죠. 그죠? 중소형 주식, 소재 부품, 장비 이 관련주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다. 그죠? 한국 시장이 리레이팅 되는 과정에서 소부장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든 그죠? 다른 여타 화학이든 여튼 어떤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업종 흐름들을 잘 봐야 된다. 그 시장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거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 그 이전에 코스닥 시장이 강할 땐 바이오 섹터가 강했을 경우에 바이오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연초 흐름들 지금껏 흐름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바이오 섹터는 잘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예측 매도, 확인 매도, 손절매와 관련된 내용, 그 부분도 여러분들 그 이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주식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 매도의 3가지 방법, 이거 한번 반드시 보세요. 그죠? 오늘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요 내용 부분을 피해서 실전 사례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인 이 주식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 도대체 여러분들은 주식을 언제 매도할 겁니까? 그죠? 올라가도 매도 안 해, 떨어져도 매도 안 해. 그리고 종목 욕심은 있어서 또 다른 종목을 매매해. 그러면 주식은 엄청나게 계좌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작년에도 좋아했고 카카오도 좋아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리고 또 3,600명 우리 카페 회원님들에게 이 타이밍에 매수했었다라는 부분, 그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 기억을 하시라는 게 제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믿어야죠. 그죠?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 뭡니까? 한 이쯤 됐나요? 시황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서 네이버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는데, 요거까지 다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 효성첨단 소재나 감사 후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카카오, 네이버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그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납득이 갈 거고, 그죠? 자, 제가 요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또 무료 회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 타이밍, 요날 40만 5천 원을 찍던 날 40만 3,500원의 전량 이익 실현한 날입니다. 이 유튜브는 우리 회원님들도 다 보시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측 매도를 한 거예요. 예측 매도. 이날 양봉이 이렇게 나던 날 매도가, 그죠? 매도를 했는데, 그죠? 매도하고 윗꼬리를 다른 겁니다. 윗꼬리가 달려서 40만 3,500원에 매도한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왜 매도를 했을까? 그죠? 자, 지금 이 종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횡보하면서 지금 38만 원 내외에 있네요.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막 네이버가 올라가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중장기적으로는 월봉의 추세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종목 부분을 어느 순간에는 제가 공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라인 부분에서 제 매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날 매도를 한 부분 잘 보세요. 31만 원대 라인 부분에서 4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죠? 한 30% 먹은가요? 그죠? 10만 원이 넘게 먹었으니까, 30만 원 정도 먹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도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에서, 자, 잘 보세요. 1차 상승을 했고, 그죠? 그리고 2차 상승을 했고, 그 다음 3차 상승으로 들어가는데, 갭이 2번의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전체론적으로는 3번째 갭이지만, 갭 상승이지만, 첫 번째 갭은 여기서 갭을 메꾸는 갭, 그리고 2번째 갭 상승, 3번째 갭 상승, 갭 돌파, 이런 거 여러분들 아까 그 영상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영상, 그 갭 돌파와 관련된 부분을 염두에 두면, 자, 40만 3,500원 딱 매도를 했어요. 그죠? 절묘하게 매도했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좋은 종목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좋은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렇게 갭상승하고 난리칠 때 우리 회원님들은 비중을 줄였다 매도를 했던 겁니다. 이익 실현을 했던 겁니다. 그죠? 중장기 흐름에 있어서 네이버가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급등해서 수익을 보는 것보다 다른 섹터, 다른 종목에 가서 수익을 보는 것이 더 쉽다. 그죠? 더 편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그죠?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2달 반 동안 뭡니까?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2달 반 동안.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여기 30만 원, 31만 원, 32만 원에 샀더라도 이 라인에서 계속 지루하게 2달 반을 횡보하는 부분, 그 부분을 견디실 수 있는 부분이 장기 투자가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하실 겁니까? 이제 두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제가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그죠? 제가 요 날, 그죠? 51만 원 타이밍에 매수를 했습니다. 뭐 무료회원님들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왜? 단기간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의 재료를 가지고 거래 정지가 당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랠리를 한번 보여줄 것이다. 그 타이밍을 노리다가 이날, 그죠? 매수를 했어요. 그 당시가 액면 분할절 전 51만 원.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가격으로 보게 되면 10만 원인 거네요. 그죠? 10만 원, 11만 원. 그죠? 요 타이밍에서 거래 정지 라인 3일 딱 하고 아침 시초가 갭상승 팍 들어왔습니다. 이만큼을 단기간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단기는 이 실현 관점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 재료, 좋은 뉴스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러나 월봉은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그 13만 2,500원을 돌파하는 저 고점을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이날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죠? 일단 매도하고 다시 보자. 그죠? 그러면 요것도 요 라인 부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밀리면 매수가 가능한 위치죠. 그죠? LNF.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2차 전지 중에 소재 중에 가장 센 놈이 LNF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을 거예요. 그죠? 완성 셀 업체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보다 저는 사실 작년 연말과 1월 초에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2차 전지 다 이익 실현했습니다. 거의 고가 근처에서. 그죠? 그리고 들어간 주식이 뭐예요? LNF였어요. 이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도 우리 주식 중에 뭐예요? 우리도 2차 전지 갖고 있지만 2차 전지 중에 뭐예요? 손해난 주식이 있다. 이때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명은 이야기 안 했죠. 그죠? 소재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러면서 68,000원, 7만원 요 라인 들어올 때 더 샀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부분에서도 더 사고. 그죠? 그거를 뭐예요? 금요일 날 10만 5천원 그리고 10만 7천원 라인에서 이 실현을 했습니다. 정말 이에요. 정말이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단기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기술이죠, 기술. 매도의 기술.
그죠?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매도하느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매도의 기술인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아침에 왜 10만 7천 원이라 이야기를 했느냐. 참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제가 자세한 가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거는 이제 마지막 제 영업 노하우니까. 다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한번 이 저점 라인에서 크게 상승을 했고, 그죠? 그런 가운데 이 타이밍에 목요일 날 SK에 대한 SK로 향한 이 대규모 수주, 그죠? 1조 넘는 수주 공시가 나왔잖아요. 호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갭 상승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런 상승 흐름 속에서 흐름 부분을 봤을 때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왔다. 그죠? 그냥 월봉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LG화학의 월봉입니다. 고점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1월 달에 고점 라인 부분을 돌파 못했죠. LNF는 그죠? 고점 뭡니까?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들어왔죠. 그죠?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연말 1월 달에 SKC, LG화학 팔고 SKC로 들어갔다. 그죠? SKC 신고가죠. 그죠? 포스코 케미칼, 그죠? 거의 신고가 근처 라인 부분이었죠. 그죠? 거기에 뭡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소재적 부분들이 더 강하다. 양극재와 그리고 동박의 수출 동향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 또 뭡니까? 전해질 쪽 라인 부분에 첨보와 동화 기업. 그죠?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왜? 완성 셀 업체가 각형이니 파우치형이니 원통형이니 이런 것에 대한 표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 셀 업체들의 이 부분들이 이 기존 자동차 기업들의 내재화에 대한 부담이 일정 정도 있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을 때는 오히려 소재 쪽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상승의 동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상황이에요. 그죠? 새삼스럽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대로입니다. 그 이전에 효생 첨단 소재, 그죠? 효상 첨단 소재를 강조하면서 제가 5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죠? 효성 첨단 소재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그죠? 엄청나게 수익률이 너무 배 터지게 먹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분들한테 준다. 그래도 5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카카오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전 매매 전략을 검증하라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포커스를 갖고 가야 되느냐, 그죠? 그 감사 후기들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그죠? 그런 가운데 또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또 있죠, 그죠? 여기 높은 수익에 재미까지 여기는 우리 회원님이네요, 그죠? 이미 저는 LNF가 재료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현재가 흐름 속에서.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죠? 예술적 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회원님들 그대로입니다. 빨간불트님, 40%. 그러니까 LNF로 40%라는 거예요. 10만 7천 원에 수량 대놓으라고 하신 대표님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죠? 가격 라인들을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그죠? 가격에 대한 고점, 이런 부분들을 예측, 매도를, 타이밍을 잘 잡습니다. 이런 거를 못하는, 예측을 못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주가의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가 못하는 거지. 남도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산 버려라. 그죠? 기본적 내용과 기술적 흐름, 시장 상황, 재료의 판단,
이런 부분을 가지면 그죠? 정확하게 100%를 다 예측해낼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가격 범위 내에서의 고점을 맞춘 이후에 다시 재공략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김기수의 매력인 거지요. 그죠? 그냥 기다려서 올라오는 그런 주식만 매매하실 거라면 김기수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김기수는 올라가는 종목도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그 파동을 다 먹으려고 하는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 김기수, 배달의 기수 김기수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